호입. 아유, 미안. 아우, 정원이. 또 우리 못 받은 사람이 누구더라? 자, 아이고, 좀 독감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뭐 독감에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생기네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일단 지수로그에 관련된 거 소환 한 1시간 정도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확통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난번에 1단원 지수와 로그로 나갔습니다. 자, 그 지수와 로그에서 딱 두 개만 잡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거는 거듭 제곱근. 그쵸?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요. A의 n제곱근. 그쵸? 요거 얘기했었고, 자, A의 n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뭐로 보면 된다 그랬죠?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이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n차 방정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n차 방정식으로. 그래서 함수로 전개에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우리 방부등식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인수분해로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무슨 뭐 6제곱이 뭐 4다. 이걸 인수분해로 풀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는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쵸?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또 봤는데, 첫 번째는 지수가 이제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 근데 거기서 얘기했었던 건 뭐예요? 우리 사실상 문제는 전부 다 밑이 소수인 것밖에는 안 등장해요. 그쵸? 소수만 나오거나 아니면 소수로 만들 수 있는 애들 정도밖에는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제곱근인데 2의 n제곱 곱하기 3의 뭐 n-1 1제곱분의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쓰면 좀 그렇구나. 그렇죠? 뭐 3의 n-1 이렇게 들어간다고 친다면 얘는 2의 3분의 n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n-1제곱이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데 미안해 2n-1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n은 3배수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냥 지수가 의미 아닌 정수로만 나오면 되죠. 그래서 3배수 중에서 얘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n값들을 찬찬히 집어넣어서 뽑아보다 보면 규칙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수에서 의미 아닌 정수 지수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지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게 솔직히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사실상 1단원에서 2점짜리들 있잖아요. 단순 계산 이런 거 빼고 나온다면 어차피 얘네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마저도 얘는 3점 위주로 많이 나오고요. 나온다고 한다면 4점짜리 나오면 난이도가 좀 높고요. 보통 4점짜리 난이도 높게 나오면 이쪽으로 나와요. 얘보다도 이쪽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로그 A에 뭐라 그래야 되냐? n들이 껴있는 상태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수가 되겠으면 좋겠다?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 2에 n이 만약에 정수가 되게 해달라. 그럼 얘는 뭐 n은 그냥 2의 거듭제곱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를 n에 1, 2, 3, 4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얘야 쉽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로그 2n 빼기 그래 이걸 뭐 제곱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무슨 뭐 루트 n 그쵸? 요게 정수가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달라. 이러면은 솔직히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야. 옛날에 이제 정수분 소수분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좀 중요한 파트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수분 소수분을 안 따져요. 그쵸? 그거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얘를 정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있기 때문에 얘는 루트 n분의 n제곱이니까 무슨 뭐에 n의 2분의 3제곱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정수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n에다가 뭘 집어넣을지 되게 고민스럽다라는 거야. 뭐 당장 1 집어넣으면은 빵 나오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n에다 또 뭘 집어넣어야 되지? 4 집어넣으면 또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넣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4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치는데 그 다음에 숫자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쵸? 여기 16 집어넣어도 되나? 16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아예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로그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얘를 만약에 y는 로그 n처럼 본다 그러면 n을 x처럼 본다 라고 했을 때, 그쵸? 우리가 결국에는 y가 정수가 되게 하기 위한 건데 여기다가 숫자 일일이 집어넣어서 이게 정수가 되게 하는 걸 일일이 찾는 게 어때요?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y 값이 1인 경우, y가 2인 경우, y가 3인 경우, 그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들어가자라는 거야. 괜찮죠? 여기다가 1, 2, 3, 4 집어넣어서 그런 x 값을 찾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꾸는 게 되는 거예요? 2의 y제곱은 x, 그쵸? 그래서 y에 1, 2, 3, 4 집어넣으면 어차피 y가 정수니까, 그쵸? 그걸 만족하는 x를 찾아내는데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오케이. 자, 그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수라는 거를 무슨 뭐 라지 n 같은 걸로 잡아준다 그러면은 2의 라지 n 제곱이 스몰 n으로 나오게 되니까 라지 n에 1, 2, 3, 4 집어넣어서 스몰 n이 되는 애들 찾아볼 수 있다.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째로 정수가 되게 하기 위한 스몰 n 값을 구한다. 그럼 얘는 뭐 넘겨서 2분의 3 로그 2n이 라지 n. 그러면 뭐 얘는 2분의 3을 넘겨서 로그 2n은 3분의 2 라지 n. 그러면 얘를 갖다가 2의 거듭제곱으로 또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스몰 n 값은 2의 3분의 2 라지 n. 이렇게 되니까 아, 라지 n이 그냥 3배수면 되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훨씬 더 보기가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스몰 n을 일일이 집어넣어서 이게 정수가 되게 하는 걸 찾으려고 하면 되게 좀 스트레스 받는데 라지 n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3, 6, 9, 11 그냥 이게 끝이 아니냐. 이게 전부 다야.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가 정수가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들어간다? 지수가 정수가 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돌려서 들어간다라는 거야. 왜? 어차피 지수랑 로그는 역함수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 쪽으로 돌려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간다라고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지수와 로그는 아니고 지수 로그 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한 타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확통 들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수 로그 함수에 관련된 얘기로 잠깐만 좀 가볼게요. 자, 일단 지수 로그 함수 관련된 얘기 이거 지워도 될까? 그죠? 우리 지금 요 타이밍에는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딱 본론 몇 개만 볼 거예요. 본론 몇 개만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관련된 거를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딱 어때요? 아우, 그냥 이렇게 생겼죠? 어느 경우? A가 1보다 큰 경우. 그쵸?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가 될 겁니다. 왜? 도저히 모르겠으면은 어떻게 봐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밑이 2짜리인 상태라고 한다면 숫자를 일일이 다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야 이거 자꾸 왜 들어가냐 미안해 이거 좀 부끄러운가 봐 자꾸 들어가 미안해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2분의 1 나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 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어차피 그런 흐름들이 보이게 되니까 괜찮죠? 별거 없습니다. 항상 함수 그래프 나 모르겠는데 그럼 전 그냥 막 집어넣어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미지수가 없는 애들의 한정에서인 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밑이 1보다 작은 상태라 그러면은 어때요? 0과 1 사이가 되겠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소함수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무슨 뭐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0,1 지나가고 1,2분의 1 지나가고 2,4분의 1 지나가고 마이너스 1,2 지나가고 마이너스 2,4 지나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대로 그냥 끝낼 거냐? 아니 나는 사실 여기에서 기준을 조금 잡아요. 기준을 뭘 잡냐면은 요거 혹시 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거 내가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전체 함수라 그러면은 우리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고등과정에서 존재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수함수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초월함수가 존재해요. 여기서 대수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수적인 연산이 가능한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원래 대수라는 건 대체할 대자의 숫자수라서 그냥 문자로 바꿔서 푸는 애들은 다 대수적으로 푼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고등 과정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대수적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조금 문자로 대체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 사칙연산 되냐? 그게 사칙연산이 되냐를 대수적인 연산이 되냐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대수적으로 연산이 가능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대수함수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고등과정 용어는 아니에요. 참고로 이 두 개는. 그렇죠? 그래서 뭐를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고요. 용어는. 자, 그러면 대수함수는 첫 번째 유리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무리함수가 있어요. 자, 이건 당연히 좀 알겠죠? 그렇죠? 자, 유리함수 안에는 다항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편의상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학 상하에서 얘네 두 개를 먼저 배웠어요. 아, 이거까지 배웠구나. 그죠? 이거는 일단 다항함수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분수함수, 무리함수, 얘를 한 번만 들어볼까?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수함수 같은 경우도 다항함수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도 다항함수, 2차 함수도 다항함수, 3차 함수도 다항함수. 그렇죠? 그래서 다항함수들은 기본적으로 y는 x의 n제곱 모양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 n값이 어떤 상태? 음이 아닌 정수들. 그렇죠? 하나 양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 자꾸 들어가냐. 하나 양만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얘는 0인 경우도 가능해요. 0인 경우도. 그렇죠. y는 x의 0제곱? 그럼 그냥 뭐 일단 1로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물론 얘는 x의 0이 못 들어가지만 뭐 그냥 그러려니 일단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학하에서 처음 볼 때 딱 이거 제일 기본으로 배우죠. 그렇죠. 이거 반비례 함수. 요거를 우리는 지수의 확장으로 마이너스 1제곱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x가 0은 안 되지만 괜찮죠? 그래서 하나 양만 놓고 본다면 얘가 음의 정수인 경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그렇죠. 루트 x 아니면 세제곱근 x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네요. x의 3분의 1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n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괜찮죠? 이런 애들이 다 무리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대수함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냐? 얘는 y는 x의 n제곱인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다 대수함수인데 그런 애들 중에서 n이 원칙상 유리수인 애들까지만 대수함수가 됩니다. n이 유리수인 애들까지만. 괜찮죠? 근데 나는 가끔 무리수인 애들까지 좀 섞어서 쓰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초월함수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지수함수, 두 번째 로그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함수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어차피 삼각함수는 나중에 볼 거니까 일단은 좀 빼놓고 지수함수만 좀 볼게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a의 x제곱. 그쵸?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쵸? 얘는 y는 로그 ax.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때 조금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대수함수랑 지수함수가 되게 유사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의 항만 놓고 오면 둘 다 밑과 지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랑 얘는 무슨 차이지? 대수함수는 밑만 변수예요. 밑만 변수. 이건 지수가 상수로 나와줘야 됩니다. 괜찮죠? 지수가 상수로 나와줘야 되고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만 변수로 나와줘야 돼요. 밑까지 변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지수는 실수까지 들어가는 애가 되기는 하고요. 자, 참고로 요거는 그러면 대수함수예요? 아니면 지수함수예요? 이런 거 안 나오지 않나? 나와요. 수원에 나옵니다, 이런 거. 그럼 뭐야? 지수함수 아니야? 미안. 지수만 변수인 것도 아니고, 밑만 변수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가 아닌 또 다른 초월함수예요. 지수함수가 아닌 또 다른 초월함수입니다. 함수가 있다만큼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 대수함수는 점? 이게 다예요. 점.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초월함수예요. 뭐야? 이름이 왜 초월함수야? 그래서 뭔가를 초월했으니까 초월함수예요. 뭘 초월해요? 대수적 연산을 초월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계산 안 되는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나는 그걸로 막 지수 로그에서 더셈 매셈 곱셈 나눗셈으로 계산했는데 아니 되는 애들만 준 거예요. 되는 애들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애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되는 애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2x제곱 곱하기 2에 뭐 3x? 아 얘는 되죠. 밑이 다 똑같고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쵸? 근데 막 당장 2에 5제곱 곱하기 3에 7제곱 뭐 이런 거 뭐 할 거 있어요? 뭐 없잖아요. 그쵸? 딱히 할 거 없어요. 뭐 물론 정리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수함수 쥐콩만큼 있고 지수함수 점. 로그함수 점. 삼각함수 점. 고등과정은 이 점 4개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한마디로 우리가 모르는 초월함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초월함수 전부 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과정에서도 얘를 대수함수 초월함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뭔가 색다른 초월함수잖아. 그럼 이런 건 만약에 어떻게 정리하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거는 밑과 지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끄집어내야 돼요. 내려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내려와. 내려오게 하는 게 로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x 앞으로 진수의 지수니까 계수로 빼주면 얘는 다항함수랑 로그함수에 곱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줘야 돼요. 물론 그때 함수값은 y가 아니고 로그 y 값이라서 다시 y로 환산하려면 뭘 정리를 더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맞습니다. 밑과 지수가 전부 변수로 나오면은 그럼 잠깐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수함수랑 대수함수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x 플러스 9. 당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랑 연산하는 거예요. 이거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 기본적으로 방부등식은 어떻게 계산한다? 인수분해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초람수입니다. 그죠? 인수분해가 일단 안 돼요. 그러면 방부등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로 들어가요? 그래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논리구조는 수능 끝날 때까지 그대로 고착돼 있어야 돼요. 괜찮죠? 방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로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래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지금 2의 x제곱,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뭔가 만나긴 하잖아요. 그러면 등호를 성립하는 x값이 분명히 하나는 있다라는 얘기인데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구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구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도 이걸 만약에 구하는 값을 물어본다? 분명히 문제가 얘를 물어보는 애가 나오긴 하겠죠.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렇게 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얘를 구할 수 있는 다른 관계가 더 주어져요. 애초에 이걸로 풀 수가 없는 애입니다. 괜찮죠? 그게 초월함수라는 거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오케이? 괜히 초월함수가 아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구분을 조금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잠깐만,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우리가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도 가장 주요 포인트 하나씩만 좀 뽑아볼게요. 자, 일단 상수함수 중요한 거 뽑을 거 없어요. 그냥 뭐 함수값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괜찮죠? 2일차 함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y는 ax 플러스 b.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뽑아라. 기울기 1차의 예수요. 직선 나왔다. 그냥 머릿속에서 기울기 떠올려야 돼요. 괜찮죠? 기울기. 아무리 어려워도 기울기를 몰고 들어가면 다 구해집니다. 진짜로. 기울기의 정의는 뭐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렇죠?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괜찮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왜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은 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바로 볼 수 있게 나타내지는 방식을, 형태를 표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꼭지점이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안녕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는 꼭지점만 알고 있으면 거의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미안. 3차 함수.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잡기
힘들어요. 뭘 하나 딱 정해놓고 보기 힘듭니다. 근데 그건 수투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대칭점이에요. 대칭점. 3차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함수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든. 그래서 얘는 대칭점이 제일 중요하다. 이 생각해서 들어가주면 돼요. 근데 뭐 어차피 얘는 볼 여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딴 거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얘는 일단 냅둬요. 자, 그러면은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랬을 때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건 뭐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분수 자체는 통분, 분모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프상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한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게 거듭제곱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프 해석상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약간 이렇게 생겼죠? 뭐 루트 x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2차 함수의 역함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도 꼭지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냅둬요. 어차피 얘는 잘 안 나오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자, 그러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나는 주요 포인트를 하나를 좀 뽑아본다 그러면은 뭐가 있냐? 요 점과 요거예요. 요 점은 사실 밑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x에다 빵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아, 기준이 되는 점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기준점이라고 난 부를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부른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죠? 기준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무리 x가 작아진다 그래도 얘는 절대로 0이 되진 않죠. 하지만 수렴값은 0이에요. 그걸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 y는 빵, 그쵸? 그래서 기준점과 점근선 요 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점과 점근선 요게 제일 중요한 상태가 되겠네요. 그쵸?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오른쪽. 오케이. 자, 그럼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그래프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오늘 조금 이따가 나가려고 하는 게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 로그 함수 그래프가 y는 로그 ax에서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증가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그 2x라 그러면은 1 집으면 당연히 빵 나오죠. 그죠? 진수가 1 집어넣으면 당연히 빵 나오게 되겠고, 그 모르면 그냥 점 몇 개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2 집어넣으면은 로그 2니까 1 나오고, 4 집어넣으면은 로그 2, 4니까 2 나오고, 그렇죠? 왜 3은 안 집어넣어봐요? 그게 로그 정수 조건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왜? 3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y에다가 2를 집어넣어본 거예요. 그럼 x 2 나오죠. y에다가 2 집어넣어본 거예요. 그럼 x 4 나오죠. 이게 더 찾기 편하니까. 보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나오게 하려면 2분의 1이면 되는구나. 그렇죠? 4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해석하기 위한 어떤 기준인 점과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x는 빵인 점근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하나, a가 0과 1 사이가 되는 경우에 또 감소함수 그래프로 나오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분의 1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빵 나오고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4분의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렇죠? 똑같이 기준점, 점근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좀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y는 그래. 좀 그림이 좀 이상하다. 자, y는 3의 x제곱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3의 x제곱은 요 파란 선일까요? 아니면은 보라색 선일까요? 저 뭐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이겠죠? 그렇죠?
왜? 아우, 1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요. 얘는 1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요. 근데 1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3.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밑이 1보다 작은 상태, 아니, 밑이 2보다는 작은 상태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y는 3분의 1의 x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보라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그쵸? 보라색이에요. 왜 보라색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보라색으로 했으니까 괜찮네. 자,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은 얘는 지금 2 나오잖아요. 얘는 마일 집어넣으면 3 나와요. 그러니까 흰 거보단 더 위쪽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거를 동적인 그래프로 한번 다 움직여 볼게요. 자, y는 a의 x제곱입니다. 자, 밑이 만약에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죠.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데 0,1은 무조건 지나가고요. 점근선은 x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 내려가다가 이게 a가 엄청 0에 가까운 상태예요. 거기서 a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다가 1이 딱 되는 순간 어때요? 얘가 누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가지고 누워요. y는 1의 x제곱. 이거 1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쵸? 원래 우리 지수함수 정의에서는 a가 양수면서 a가 1인 걸 배제합니다. 왜 1을 배제하지? 1이 못 들어가서? 아니,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상수함수고요. 얘는 초람수가 아니에요.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빼는 것뿐인 거지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는 1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1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증가로 빠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 올라가는 상태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가지고 일단 1차 퀴즈 하나만 좀 내볼게요. 호호호호. 1차 퀴즈. 자, 지수함수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y는 a의 x제곱, y는 b의 x제곱, y는 c의 x제곱, y는 d의 x제곱. a, b, c, d 대소비교 한 번만 해볼게요. 아무 데나 한번 써봐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번 봐볼게. 잠깐 프린트 잠깐만요. 오호호. 이게 제 거는 아닌데? 뭘 뽑았는데? 두 개가 어디 갔지? 지수로 감수가? 여기 있다. 그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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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 오케이.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뒤에다가 순서가 바뀌었다. 오케이. 포기. 자, 그러면은 요거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일단 밑이 1자리가 누워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를 기준으로 1보다 큰 애가 증가함수 두 개예요. 그쵸? 그래서 C랑 D가 1보다 큰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건 감소함수 두 개니까 밑이 1보다 작은 게 A, B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CD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둘 중에 누가 더 누웠어요? 아, 얘가 더 누웠네요. 그쵸? 얘가 더 누웠어요. 누웠다는 얘기는 1에 가깝다라는 거. 1보다 큰 애들 중에서 1에 가깝다라는 거는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 AB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둘 중에 A가 좀 더 누워있죠? 아, 그러면은 A가 1에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AB 중에 A가 1에 더 가깝다. 1보다 작은 애 중에 1에 가깝다는 얘기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CDAB가 될 겁니다. 와, 나는 이거를 시험장에서 도저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안 들어가질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나? 아까 얘기했죠? 쉬운 방법. 에이, 몰라. 그냥 X에다가 1 집어넣어요. 괜찮아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얘 1,B네. 1,A네. 1,D네. 1,C네. CDAB 순서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쵸? 늘 얘기하지만 그래프는 모르겠으면 그냥 다 때려박아요. 괜찮아. 노가다가 수학의 근간이에요. 노가다로 끝내면 수학이 아닌 것뿐인 거고 시작은 노가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모른다 그러면 안 돼. 이거 모를 수가 없잖아. 그냥 이거 그냥 넣으면 끝나는 거. 괜찮죠? 성아 괜찮아? 알았어.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오른쪽도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그래프가 동적인 그래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밑이 1에 가까울수록 서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밑이 0에 한없이 가까우면 감소인데 완전 들러붙어 있어요. 그렇죠? 기준점 점근선이에요. 그러다가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서 있어요. 로그는 점점 서게 됩니다. 1이 될수록. 왜? 지수함수의 역함수기 때문에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y는 1이라는 함수를 y는 x에 대칭시켜서 본다 그러면은 x는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이 1일 때가 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1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또 축에 들러붙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예 들러붙어 있는 것 중에 감수함수가 0에 가까운 거고요. 엄청 큰 게 지금 한 100만, 1000만,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야. 괜찮죠? 이해되죠? 머릿속에서 동적 그래프를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y는 로그 ax, y는 로그 bx, y는 로그 cx, y는 로그 dx. 자, a, b, c, d 대소 비교 한 번만 해볼게요. 맨 오른쪽 거.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꼭 1로 안 봐도 돼요. 헷갈리면 힌트. 값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로그는 x를 집어넣는다? 아니, y를 집어넣는다. 지수적인 해석으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거 혹시 아까야? 그렇죠? 아 이건가? 아 미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게 되게 많이 조금 헷갈려요. 자,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기 결론 얘기하면 좀 허탈할 수도 있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그냥 y는 x 대칭 시켜놓은 거라서 둘이 똑같은 거예요. 괜찮을까? 그렇죠. 그대로 대칭 시켜놓은 거라 답이 똑같습니다. 자, 지금 쟤는 y에다가 아니다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위치 비교를 했었잖아요. 얘는 비슷하게 숫자 집어넣어서 확인해 봐도 되는데 여기는 y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은 그쵸 얘는 b 아니다 그래 b 1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요 점좌표는 어떻게 돼요? 요 그래프가 a니까 a, 1 요 지점은 d, 1 요 지점은 c, 1 그쵸 그래서 CDAB 순서로 나오는 게 얘랑 똑같아요. 괜찮죠? 그렇죠? y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똑같습니다. 그래프 계형상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이거 아까 전에 한 것처럼 1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는 안 되냐? 그렇죠? 해도 돼요. 1자리를 기준으로 큰 거. 그렇죠? 증가하는 게 C랑 D잖아요? CD가 1보다 큰 상태. AB가 감소하니까 1보다 작은 상태.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서 있어요? 그쵸? C는 축에 들러붙어 있어요. D가 더 1에 가까워요. 괜찮죠? 그래서 D가 1에 더 가까운 상태. 1보다 큰데 1에 가깝다는 거는 작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또 축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 서 있는 상태. A가 더 많이 서 있어요. 그 말은 A가 1에 더 가깝다. 1보다 작은 애들 중에 1에 가깝다라는 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똑같이 CDA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지금 이 내용 확실하게 안다고 뭐 우리가 모의고사 풀면은 답이 따다다다다 바로 다 나오나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 축구 선수 보면은 그 드리블 연습 있잖아요. 드리블 연습. 드리블 100날 잘한다고 해서 막 그죠? 뭐 엄청 뛰어난 리그로 가진 않죠. 근데 기본적인 드리블 연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요런 걸로 헷갈려 버리면 나중에 되게 많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기초 훈련 잠깐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수로그 함수는 아마 오늘 다 설명하기는 힘들 거라서 다음 시간에도 한번 또 들고 와야 돼요. 오늘은 하나만 좀 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뭐냐면은 그 평행 이동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수함수에 관련해서는 y는 a의 x제곱으로 나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는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아쉽게도 지수함수는 표준형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이걸 가지고 일반형까지만 한번 좀 뽑아볼게요.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걔는 그래프가 뭐 몰라 이렇게 생겼죠. 그쵸? 자, 다시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밑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0,에 그쵸? 얘가 기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y는 빵. 왜 y는 빵이에요? 2의 x제곱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이 값이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이거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잠깐만. 얘가 0부터 안 되는 거지 양수면 다 있잖아요. 그쵸? 0부터 없어요. 0부터 없어요. 그럼 경계선이 0이네요. 그게 점근선. 괜찮죠? 0이 점근선. 그래서 y는 0. 얘가 빵되게 하는 게 점근선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기준점과 점근선 기준으로 증감수 그래프를 그려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두 번째 평행이동을 가볼게요. x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해볼게요. 그럼 y는 2에 x 대신에 x-3 넣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요거까지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걸 모를 리는 없겠지? 괜찮아? 그죠? 혹시나. 자, 혹시나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다.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x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꼭지점이 0이었던 게 꼭지점으로 2로 가겠죠? 근데 요거 생긴 게 x-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x 대신에 x-2를 집어넣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2x-세제곱이다. 이것만 딱 봐도 어때요? 기준점은 얼마? 지수가 빵되게 하는 거. 3. 그러면 2의 빵제곱이니까 1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어때요? 얘가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경우가 점근선이에요. y가 0이 점근선이구나. 괜찮죠? 자, 여기서 똑같이 이 왼쪽 거 배제하고 머릿속에서 배제하고 얘만 가지고 그래프 그려봐요. 자, 그러면은 얘는 y는 0 점근선 나오고요. 3,1이라는 점을 지나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감수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평행이동으로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y 평행이동도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서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은 y 대신에 y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죠? y 대신에 y 플러스 2. 그렇죠? 자, 근데 그건 어차피 이항시켜서 본다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2가 붙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기준이 되는 점은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지수가 빵되게 하는 점 x가 3일 때입니다. x가 3일 때. 괜찮아요? x가 3일 때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2의 빵제곱이니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커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가 경계선이겠네. 그쵸?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2인 걸로 점근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그냥 상수항이구나. 이걸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점근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로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3,-1이 기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마이너스 2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란다. 밑이 1보다 커요. 증가함수죠. 자, 요 점 지나가는 증가함수인데 점근선이 밑에 있어요. 점근선 뚫고 가면 돼요? 안 되잖아요. 증가함수인데. 그러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 증가해야 돼요? 아니면 위로 볼록으로 증가해야 돼요? 그 위로 볼록으로 하면 이거 뚫고 가죠? 당연히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갑자기 볼록 얘기하지만 스무스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오케이.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길어서 괜찮죠? 오케이. 아래로 볼록으로 잡고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이동을 다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뭘 하고 싶어요? 난 이제 대칭이동을 하고 싶어. 그렇죠? 자, 그래서 대칭이동으로 갑니다. 첫 번째, y축 대칭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y축 대칭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x, y라는 점을 y축에 대칭 이동시켰을 때
점이 마이너스 x, y가 되기 때문에 x만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시켰다. x만 마이너스 x로 바꾸자.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지수가 빵 되게 하는 애가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러면 얘는 2의 0제곱이 되니까 1이 되죠. 1 빼기 2니까 마일. 기준점이 마3, 마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 0보다 크다. 잠깐만. 요것만이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3, 마이너스 1을 기준점으로 잡아주고 점근선 마이너스 2에서 나왔어요. 자, 밑이 1보다 큽니다. 증가죠? 증가지만 x계수가 어때요? 음수예요. x계수가 음수면 x가 커질수록 지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감소함수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밑이 1보다 커서 증가지만 x계수가 음수라서 감소해요. 자, 그러면 2점 지나가는 감소함수인데 점근선 뚫고 가면 안 되죠. 자, 아래로 볼록 감소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위로 볼록 감소로 나와야 돼요? 그죠? 아래로 볼록 감소로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 감소로 나와야만 되겠네요. 실제로 얘랑 좌우가 대칭되고 있는 게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x축 대칭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x축 대칭은 어떻게 들어가요? x, y에서 대칭이니까 x,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y는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다 마이너스 씌워주면은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2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기준이 되는 점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으면 지수 빵 나오죠? 그러면은 빵 나오니까 마이너스 2의 0제곱 마일 플러스 2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마3,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아예 그냥 또 상수항으로 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y는 2가 될 겁니다. 왜? 얘가 양수예요. 얘는 음수밖에 안 나와요. 얘 0보다 작아요. 거기다 2 더했으니까 전체적으로 2보다 작은 애들밖에 안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2보다 작은 애부터만 나오니까 2가 없는 거예요. 2가 없으면 임플란트. 자,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마3, 콤마에 그 다음에 점근선이 또 y는 2가 나온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점근선이 2.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봐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죠. x계수 음수니까 감소죠. 이렇게 감소해요. 근데 마이너스가 또 붙었어요. 감소에다가 감소가 또 붙은 느낌이에요. 증가죠? 괜찮죠? 이게 좀 증가함수입니다. 2점 지나가는 증가함수구나. 증가. 근데 그걸 아래로 볼록 증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위로 볼록 증가로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랑 위아래 대칭된 걸 또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내가 계속 연결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그냥 대칭한 그래프를 그냥 보면서 그린 거야? 이 자체로 그려야 돼요. 괜찮죠? 이것만 딱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것도 뭐랑? 밑과 점근선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죠? 기준점 놓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앞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칠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밑이 다 2예요. 괜찮아요? 밑이 다 2입니다. 자, 거기에 개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 앞에 뭐가 더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죠? 뭐가 더 있어도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평이동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y평이동 뭐가 더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상태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게 일반형이에요. 오케이. 일반형. 자, 그래서 y는 어떻게 된다? 상수항에 뭘 곱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에다가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일반적인 형태. 여기서 일반형이라는 거는 평이동, 내칭이동으로 모두 겹쳐질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원래는 우리가 완전 초짜라면은 몇 가지 설명을 더하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 처음이 아니니까 호호 아줌마. 자, y는 2의 x제곱을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쳐지게 만들 수 있는 애들을 겹쳐지는 것의 개수를 한 번만 구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억 y는 2의 x-3 플러스 4. 아, 쉽다. 그쵸?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디귿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요렇게만 일단 쓰고 y는 2x 아니다 2 곱하 아니다 아니다 아이가 이걸로 갈게.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5. 그 다음에 미음 y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플러스 5. 비읍 y는 8 곱하 8에 3분의 2x 마이너스 3 플러스 3. 아, 이것만 하지 뭐. 자, 평이동으로 평이동, 내칭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는 애들을 한번 다 구해볼게요. 개수만 써도 돼요, 개수만. 자, 요런 건 가볍게 다 맞아줘야 됩니다. 기본 드리블, 막 농구할 때 있죠. 기본 드리블. 뭐 드리블 잘한다고 해서 꼭 뛰어난 농구 선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뛰어난 농구 선수 중에 드리블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 있어. 자, 한번. 자, 빵개부터 6개 중에 있습니다. 알았어. 빵개는 빼줄게. 그럼 6가지 답 중에 하나야. 1, 2, 3, 4, 5, 6 중에 하나. 확률은 6분의 1. 고! 잠깐만. 힌트 하나만 더 줄게요. 반은 넘어요. 자, 그럼 4개, 5개, 6개 중에 있네. 확률은 3분의 1. 아직까지는 정답자가 없기는 합니다. 우와. 뭐야? 확실하게 풀어 맞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자, 4, 5, 6 중에 하나인데 4가 아니에요. 4가 아닙니다.
자, 확률이죠. 50%. 50%. 우후. 우후. 오케이. 자, 일단 답은 5개예요. 그죠? 답은 5개인데 뭐가 안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맞았네. 정확했어? 오케이. 화이팅. 알았어. 아, 요거하고 몇 문제 잠깐 좀 풀면서 그 그래프적인 감각을 조금 보면서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자, 얘 빼고 다 맞아요. 얘 빼고 다 맞아요. 자, 왠지 한번 볼게요. 일단 뭐, 기억엔 논란의 여지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평이동은 있어봤자, 뭐, 겹쳐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밑이 똑같으니까. 뭐, 니은도 마찬가지죠. 부호 바뀌는 거 정도는 사실 문제는 안 됩니다. 부호 바뀌는 거. 왜? 아니, 사실 뭐, 이거 평이동 뺀다고 친다면, 얘랑 겹쳐지는 거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얘는 그냥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게 뭔가가 곱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2의 2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 지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래서 평행이동으로 겹쳐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3만큼 평행이동이 아니고 사실상 5만큼 평행이동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낚시. 이제 리을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꽤 많은데 사실상 얘도 x 평행이동이에요. 밑이 다르잖아. 밑이 다르면 밑을 같게 만들면 돼요. 지수에도 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1이면 2를 로그 2로 바꿔주면 되고 2랑 3의 위치를 바꿔주면 로그 2, 3을 쓸 수 있어요. 괜찮죠? 이해될까요? 그쵸? 아, 그래서 3은 2의 로그 2, 3제곱으로 써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수 밑변환이에요. 근데 뭐 지수를 밑변환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억지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냥 얘 평행이동 중에 하나구나 라고만 생각해줘도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뭐로 볼 수 있다? 2의 x 플러스 로그 2, 3. 그래서 얘는 x 평행이동이 왼쪽으로 로그 2, 3만큼 평행이동한 거라 무리수만큼 움직인 상태예요. 괜찮죠? 결론은 겹쳐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밑이 다르잖아.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죠? 왜? 2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플러스 5가 되니까 2제곱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아니 뭐 그냥 밑이 2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저기 니은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가 돼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8이잖아. 8? 또 2의 세제곱이네. 그쵸? 근데 지수가 3분의 x가 아니고 3분의 2x예요. 그러다 보니까 3 날려주면은 2의 2x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3. 그래서 x계수가 1일 때 미치면은 밑이 2가 아니고 4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밑이 4짜리이기 때문에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얘 빼고 다 돼요.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어때요? 밑이 다 똑같아요. 밑이 다 2예요. 그쵸?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거나 앞에 뭐 4가 곱해지건 5가 곱해지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얘는 다 부호 빼고는 다 x평이동에 관련된 애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K랑 B는 사실 둘 다 x평이동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왜 굳이 빼놨냐? 안 써면 또 헷갈려 하더라고. 예전에 이걸 안 쓰고 풀마만 해놓고 여기 평이동 했더니 앞에 곱해졌으면 그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얘도 그냥 x평이동인 거를 그냥 알으라고 그냥 같이 정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다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만 x의 개수는 부호 상관없이 그냥 크기는 1로 나와야지만 밑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드디어 그러면 문제를 잠깐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요거까지 한참 걸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수로그 함수의 모든 내용을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잠깐 볼 건데 그 문제가 뭐냐면 지수함수 그래프의 활용이에요. 자, 수능은 얘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얘밖에 안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수함수를 가지고 좌표점만 가지고 문제 푸는 애들이에요. 좌표점만 가지고 문제 푸는 애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아유 몰라. 지수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y는 무슨 뭐 ax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두 개의 점이 존재를 하는데 그 두 개의 점이 하나는 a, 하나는 i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x1 그 다음에 x2가 돼 있고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놓고 보니까 y절편이 0,4분의 5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1대1로 잡아놨더니 자, 그럼 이때 A값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내분 외분을 이용해서 문제풀이 들어가는 애들에 관련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랑 어떤 점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표점. 원래 VS 같은 걸 쓰려고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좌표점. 그렇죠? 보통 활용하는 거는 내외분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1대1이건 뭐 2대1이건.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x1과 x2 같은 경우에는 둘이 중점이 일단 빵인 걸 알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그때 y좌표 둘을 더하면은 2분의 5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볼까? a의 x1제곱, 그죠? 얘가 a의 x1제곱, 얘는 a의 x2제곱. 그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를 둘이 더하면 얼마? 2분의 5로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중점이니까.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문자 두 개, 12개니까 연립하면은 얘 나오겠는데. 괜찮아요? 그쵸? 문자 두 개, 12개니까. 아까 전에 연립 안 된다 그러지 않았나? 아니, 이게 지수함수는 또 지들끼리 연산이 돼요. 지들끼리는. 괜찮죠? 걔네끼리만 되는 애들로 문제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x1 플러스 x2는 빵이니까 x2 대신에 마이너스 x1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자, 대입해주면 a의 x1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1제곱. 이게 지금 2분의 5로 나오는 상태가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역수관계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지? a의 x1제곱을 만약에 t로 치환한다면 얘는 t분의 1이죠. t 플러스 t분의 1이 2분의 5구나. 괜찮네? 그래서 양변에다가 t를 곱해주면은 1t 2분의 5t.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5t 플러스 1은 빵. 그래서 이런 것들 양변에 2 곱해주면은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은 빵이니까 2, 1, 2, 마마 이러면서 이제 t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t값이 얼마? 뭐 2분의 1이건 2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가 2분의 1인 거는 알 수 있는데 얘가 2인데 그럼 a랑 x1은 어떻게 구하지? 뭐 그거까지는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다른 관계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우리는 정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 어떤 느낌인지 대충 느낌은 오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점에 관련된 걸로 잠깐 한 번만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어렵진 않은데 간단하게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그냥 샘플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1번 한번 봐보기 바랍니다. 1번. 비슷해요, 문제가. 근데 너무 쉬울 거야. 오케이.
우와. 그래, 아, 너무 쉽다. 저기 된 친구들은 밑에 거 천천히 조금 잠깐 더 풀어봐봐요. 어디가 헷갈릴까? 아니, 봐봐. 얘가 1대2잖아. 그럼 뭐 x도 1대2겠지. y도 1대2. 그럼 얘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x축까지 1대2면, y축까지 1대2면은 a는 그냥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b는 x좌표가 2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2 집어넣으면 9니까 2, 9겠죠. 끝. 어우, 잘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와, y좌표가 3분의 1이에요. 그럼 x가 지금 당연히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그쵸?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성립할 거니까. 자, 근데 요 시점이 지금 y축상에 있대요. 딴 건 모르겠는데 x좌표가 지금 빵인 건 알 수 있어요. y는 별로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ac랑 cb는 1대2로 내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걔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내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1대2로 내분한다고 쳤을 때, 당연히 수선의 발 내려서 움직인다 그러면 닮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x만 놓고 봐도 1대2 나오겠지 뭐. 괜찮아요?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닮음 미친 듯이 많이 써야 됩니다. 지수로그 함수에서 닮음 못 쓰면은 진짜 안 돼요. 지수로그 함수만인가? 아니, 수원에 닮음 엄청 나와요. 진짜로. 자, 그래서 얘는 요거, 얘 마이너스 1, 얘는 0. 그럼 당연히 얘도 1대2지 않겠냐? 그럼 당연히 얘가 x좌표가 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x좌표가 2면은 이거 곡선상에 있는데 x좌표 2면 대입하면 그냥 9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답이 9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너무 만만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외분점은 안 해요? 미안, 안 해요. 안 나와요. 외분점은. 수능에선 안 나옵니다. 근데 왜 내분점이라고 얘기해? 그냥 한번 껴봤어. 굳이 낀다면.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지수함수와 직선 간의 위치 관계예요. 딱 직선까지만 일단 좀 가볼게요. 그러니까 단함수 중에서 2일차 함수예요. 2일차 함수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총 3종류가 나와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수함수랑 첫 번째가 축과 평행한 거. 그쵸? 그 축과 평행한 거 중에 여기서는 지금 x축을 먼저 봤네요. x축과 평행한 직선. 그쵸?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함수와 y축과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함수와 기울기가 있는 직선. 1차 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요 세 가지 케이스로 봐줘야 되는데 그 중에 사실 x축과 평행한 직선은 어때요? 뭐 어려울 게 있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무슨 2의 x제곱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y는 5랑 만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죠? x축과 평행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점좌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왜? 5잖아. 2의 x제곱이 5잖아. 그럼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아니, 로그 씌우면 되잖아요. 저 로그에 거부감 가지면 안 돼요. 괜찮죠? 로그는 지수가 무리수인 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꼭 밑이 2의 거듭제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것만 잘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지금 y축과 평행한 직선 사실 제가 더 쉬워요. 그래서 저걸 먼저 쓸까 하다가 지금 문제에다가 내가 x축 평행한 걸 먼저 써놔가지고 그렇긴 한데 만약에 3의 x제곱이요.
x는 4를 직선이에요. 만다는 점. 그냥 이건 뭐 4,81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없다니까. 괜찮죠? 이 둘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완전 기본 중에 기본.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걸로 일단은 저기 너무 쉽지만 합쳐서 볼게요. 저기 5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5번. X축 평행한 직선과 Y축 평행한 직선이 모두 섞여 있는 상태예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울기 있는 직선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X축, Y축의 평행한 애들까지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너무 길어졌어요, 아까. 자, 조금만 더 봐봐요. 힌트 좀 줄게요, 이따가. 자, A는 이미 2로 준 상태예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말이 좀 많아서 그런데 저거 말이 나와요. 근데 밑에 딱 나오는 말이 그쵸? A는 2일 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가 2인 순간만 일단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러면 A가 2면은 지금 A점의 좌표는 얼마? 뭐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죠. 4x제곱에다가 y에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2네 a점 좌표가 나옵니다. 그럼 b점 좌표는 그냥 1,1이네. 그냥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c점 좌표는 x 좌표가 b랑 똑같잖아요. 그럼 뭐 c는 x 좌표를 1로 잡으면 되겠네. 왜? b가 1,1이니까. 그래서 1 집어넣으니까 c점은 1,4구나. 그렇죠? 그러면 C점하고 D점은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Y값이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C가 Y좌표가 4니까 D도 Y좌표가 4겠지. 그럼 D점 좌표는 2,4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왜 그런지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 나왔네. A점도 나왔고 D점도 나왔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렇죠? 그래서 축과 평행한 애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좌표만 다 뽑아내면 그냥 끝납니다. 오케이.
A가 2라는 건 괜찮아요? 여기 2라고 줬으니까. 그래서 2 들어갔으니까, A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기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X가 2분의 1 나와, A 나오잖아요. 그래서 A점 좌표가 2분의 1, 2. 그렇죠? A점은 여기 있어요. 2분의 1, 왠지 그거 이해될까? 그렇지? 그럼 B점 같은 경우도 Y좌표가 2 나와야 되잖아요. Y는 2X제곱 2 나오려면 X가? 여기 지금 2X제곱이잖아요. 그 상에 Y가 2인 점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1,2로. 그러니까 1,2니까 B랑 C는 X좌표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C에다가 X를 1 집어넣어. 괜찮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구한 건 AD 기울기잖아요. 2분의 1,2랑 2,4 기울기. 10. 자, 그래서 이거 마무리 한 번만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A점의 좌표는 어떻게 한다? 모르겠는데. 에이, 일단 다 Y는 2지 뭐. 그렇죠. 일단 Y좌표는 다 2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A, X좌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이 곡선 따라서 있기 때문에 여기 Y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X를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의 1제곱이고 2의 2X제곱이니까 2X가 1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B점도 지금 Y좌표가 2로 나오는 애기 때문에 똑같이 그 곡선에 2를 대입해보면 X가 1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C랑 B는 직각.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 X가 1인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X에다가 1 집어넣었다.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건데, X에 1이 들어갔네? Y는 4의 1제곱. 그래서 4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 그대로 간다 그러면 얘는 또 Y가 4인 애잖아요. 그쵸? 그래서 Y가 4인 애들이기 때문에 이 곡선에서 Y가 4인 애가 지금 D점이구나. 그래서 4 집어넣어주면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는 A점과 D점 사이의 기울기. 다시 한번 기울기의 정의는 뭐라고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쵸? 그래서 기울기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2분의 1에서 2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 변화가 2분의 3이 되겠고 4에서 2 차이는 지금 2가 되겠네요.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2분의 3분의 2. 그래서 답이 3분의 4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X평이동과 Y평이동에 관련된 거를 하나만 더 봐볼게요. 미안, 딱 하나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9번. 수능 기출 문제고요. 4점짜리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쉽지. 와, 그렇게 쉽지 않으면 나는 아직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림이 없으면은 솔직히 좀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못 그리겠다 싶으면 앞에 칠판 잠깐 참고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왜 저렇게 그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수식만 가지고 문제 풀기는 좀 많이 힘들어요. 아니 사실 뭐 수식만으로 답낼 수도 있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미 그게 수식만으로 답 나온다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그냥 그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그래프도 안 그려지는데 답이 나오는데 그건 되게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바뀌면은 뭔 소리인지 아예 감도 못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보고 따라 그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저렇게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풀이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에이, 뭐 원하는 게 딱 뭐예요? 거꾸로 봐봐요. 헷갈리면 OA 직선하고 AB 직선이 수직이다? 그럼 우리 수식으로 수직 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것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 외에는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A 기울기랑 AB 기울기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 지금 얘는 좌표가 나와 있어요. 그죠? 0,0 B도 지금 4,0 나와 있어요. 얘 좌표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X의 증가량, Y 증가량 나오게 될 테니까. 괜찮죠? 그럼 얘 좌표가 어떻게 구하지? Y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X는 아까 전에 어떻게 구했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2부만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개발고 또 있는 것 같은데? 오, 잘했어요. 지금은 안 돼. 자, 알았어. 그럼 이게 점좌표 좀 잠깐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 A좌표가 지금 루트 3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Y의 루트 3이면은 X는 로그 A만 씌우면 되죠. 그래서 로그 A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랑 얘점 사이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렇죠? 그 다음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걸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OA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렇죠?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그렇죠? 4에서 이걸 뺀 게 되겠네요. 4 마이너스 로그 A 루트 3 분의
y의 증가량. 그쵸?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자, 그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로 나온다? 마이너스 1로 나온다. 오케이. 자, 요거 계산만 하면 됩니다.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해볼게요. 아니야, 잘했는데. 화이팅. 오케이. 아니야, 잘했어. 왜 저렇게 쓰는지 이해돼요? 하나도 이해 안 돼? 아니, 점자표부터 뽑는 게 이해가 안 돼. 저거는? 응? 저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돼? 똑같은데? 그럼 저게 이해가 안 된 거야. 자, y에다가 루트 3 집어넣지. x는 양변에 놓고 a 씌우면 되죠. 오케이. 그게 나야. 나머지 기울기고 마이너스. 괜찮을까?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가 3짜리다.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3이면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나 나와야 돼? 일 증가할 때 3 증가는 기울기 3짜리 직선인데 수직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3 증가면 1감 써야지. 기울기 얼마야? 3 증가면 1 가주선에 기울기가 얼마? 응? 잠깐만. 시간 문제인데 1 증가할 때 3 증가하는 요 직선 기울기 얼마예요? 그치? 1 증가할 때 3 증가할 때 그럼 얘가 수직이 돼야 돼. 그럼 요거랑 똑같이 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1 나오면 되지.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 진짜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요. 얼마? 부호는? 그러니까 두 기울기는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수직이면 기울기 보고 b 무조건 마이너스 1 수밖에 없어. 이거 중학교 때부터 좀 어렵지? 괜찮아. 괜찮아. 연습 많이 해야 돼. 연습 많이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해 잘 될까? 오케이. 자, 뭔가 하나씩 이유를 계속 들면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뭔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나는 로그 A 루트 3을 t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t 곱하기 4 마이너스 t 분의 마3이 현재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날려버리고 얘 우변으로 보내버리면은 3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굉장히 좀 소홀해질 거예요. 자, 좌변 넘기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t 마이너스 1과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이 t는 1 또는 3이구나. 그쵸?
그러면 로그 A 루트 3이 1이거나 3인 경우면 되는 거라서 A의 1제곱이 루트 3이거나 아니면은 A의 세제곱이 루트 3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돼요. 그 두 A의 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수가 3분의 1 플러스, 아니다, 2분의 1 플러스 6분의 1. 그쵸? 2분의 1 플러스 6분의 1. 그래서, 얼마야? 6분의 4, 3분의 2. 그래서 3의 3분의 2제곱 답이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요거 어때요? 난이도가 조금 있죠? 근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어때요? 막 못 풀 정도예요? 아니죠? 이 기본기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그치? 기본기만 알고 있으면 진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손흥형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5년 전에 나왔거든? 아니, 지금도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물론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자, 여기서, 아우, 너무 많이 떠들었다. 그쵸?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또 들고 와요. 왜냐면 이거 지수 로그 함수는, 아무래도 지금 설명 좀 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사실 이게 중요한 걸까? 미안해,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걸 아예 시작도 못했어. 나중에 다시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뒤로 좀 가봅시다. 호이. 호이. 미안해.